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합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까요? 네,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주저하겠죠. 아마도 네. 그렇죠. 네, 아마도 이번 취직 시험에 합격한다면 행복할 거야. 음, 혹은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는 행복이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어서 아하. 소개하겠습니다. 네. 존 아처의 행복의 특권입니다. 네.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저자 쇼 아처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 네. 쇼 아처 교수의 강의는요, 10년 연속 하버드 대학의 인기 강좌 1위이고요. 260만 명이 열광한 테드 최고 인기 강좌라고 합니다. 네. 저자는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더 나은 성적, 좋은 직장, 높은 성과를 얻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자가 처음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설했을 2006년도만 해도요. 과연 성적 증명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복이라는 생소한 과목에 기꺼이 수강을 하는 용감한 하버드생들이 한 100명 정도는 될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다음 두 학기에 걸쳐 무려 12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요. 강의실로 몰려들었고 허허. 세계 최고의 수재라고 하는 하버드 학생 7명 중에 한 명이요. 행복이라는 주제의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 네. 저자는 그때요.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명문대 중에 하나로 꼽히는 하버드생들 역시요. 인생 최고의 기회인 학창 시절에 많은 실수를 범하는데요. 미적분학과 화학을 배우고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을 읽고 역사와 외국어를 공부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면서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하버드 젊은이들도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현재 행복을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성공을 거두고 또 행복해질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고 저자는 회상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회상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행복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일 수도 있는데 꼭 뭔가 목표로 잡은 것을 이루고 성공해야만 그것이 행복하다고 믿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자는요, 최근에 심리학 및 신경과학 분야에서 나온 획기적인 연구 성과들은 성공과 행복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날 긍정심리학자들은요, 행복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하하. 한 실험은요, 긍정적인 감정을 상태로 꾸준히 유지하는 의사들은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합리성과 창조성 항목에 3배 정도 점수가 높았고요. 네. 진단 속도와 정확성 항목에서는 19%나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허허. 또 긍정적인 영업사원들이요. 비관적인 영업사원들보다 56%나 실적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음흠. 긍정적인 학생들이 부정적인 학생들보다는 수학 성적이 훨씬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일 때보다는 긍정적일 때 훨씬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행복을 기꺼이 헌납합니다. 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성공 가능성을 더 위축시킨다고 말하는데요. 음. 상황이 어려울수록 살아남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행복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성공을 할 수 있다. 아, 그렇다면 행복의 특권에서 말하는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자는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요, 소위 행복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음. 이것이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저자는 행복의 특권의 7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법칙은 지렛대 원리입니다. 음. 저자는 스탠포드대의 심리학자 캐럴 드웨ек의 실험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드웨ek 연구팀은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끌어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한 부류는요, 재능과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고요. 네. 다른 부류는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는 발전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네. 물론 능력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해서 타고난 재능까지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7학년생 3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학생들이 고정적 태도와 발전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2년 동안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꾸준히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결과 학생들이 지닌 태도와 차이가 7학년에서 8학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허허. 특히 수학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고정적 태도를 지닌 학생들은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발전적 태도를 지닌 학생들은요, 수학 성적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실험을 했던 연구팀은 어떠한 요인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발전적 태도가 동기부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요, 자신의 성적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강한 믿음이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캐럴 드웩 박사의 네. 실험 연구 결과 참 재밌군요. 네, 결국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성과를 내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네. 행복의 특권 여기 원칙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소개할 내용은요, 긍정 테트리스 효과입니다. 네. 주변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불만거리를 찾아내는 직원들, 팀원들의 실수와 약점만 주목하는 상사,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실패를 예언하는 경영자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자는요, 부정적인 것에 집착한다고 해서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들의 뇌가 부정적인 패턴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즉 짜증, 스트레스, 말다툼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데는 대단히 능숙하게 되어 있어서요. 네. 오랜 시간의 연습과 습관을 통해 문제점과 오류를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허허. 물론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은요, 인류의 성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심각한 부작용도 불러오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네. 것입니다. 네.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능력을 위축시킨다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부정적인 쪽으로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이메일 사이트에 스팸 차단 기능을 정해놓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요, 광고나 유해 메일을
걸러내게 됩니다. 우리 뇌에도 이런 스팸 차단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인간은 100개의 정보를 노출할 때 평균적으로 단 1개의 정보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네. 즉 나머지 99개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어허. 만약 우리 뇌 스팸 메일 필터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의미 있는 데이터들만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네.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뇌 속의 필터는요, 우리의 태도를 기준 삼아 지극히 주관적으로 정보를 걸러내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면 뇌는 긍정적인 내용의 정보들은 모두 걸러낸다고 합니다. 네. 인간의 뇌는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 외면해버리는 대단히 까다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네. 저자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착하는 태도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요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별것 아닌데 늘 웃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네. 오늘 얘기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웃으면서 맞습니다. 짜증내고 찡그리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네. 자, 오늘 좋은 얘기 들었는데 오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감정은요, 부정적인 감정만큼 전염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혹시 우리 주변에 행복은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동료, 이웃이 있으시다면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는 지금까지 Now HRD의 이주연 소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